안녕하세요. 한국전기 오유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보호장치 시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호장치 시설은 솔직히 수업을 진행하는 것보다 그냥 문제를 갖다가 풀면서 그때그때 설명드리기 조금 더 편하긴 하는데요. 뭐 전체적인 법규가 그래요. 법령이다가 보니까 어떠한 내가 이해를 갖다가 하는 것보다도 그냥 문제를 갖다가 접근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풀기는 더 쉽거든요. 근데 명색이 수업이잖아요. 수업이니까 간단하게나마 좀 설명을 좀 몇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폐기 시설입니다. 자, 개폐기 시설은 KC 규정을 가지고 이제 얘기할 때 341.9조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개폐기는 말 그대로 선로를 갖다가 열고 닫아주는 역할을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개폐기를 갖다가 시설을 할 때 유의사항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게 시험 문제로 이제 출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볼 때는 크게, 제가 이제 해설에다가 달아놓은 거는 크게 이제 4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극에 대한 개폐기 시설을 할 때는 뭐 어떠한 점을 유의해야 되느냐, 요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이제 개폐기 시설에서 일단 2가지를 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먼저 첫 번째는 일단 뭐냐면, 개폐기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중력 등에 의해서 얘가 접점이 되면 안 되는데, 접속이 되면 안 되는데 접속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스위치가 예를 들어 이렇게 이제 있는 거예요. 스위치가 이렇게 이제 있는데 얘가 오랫동안 열고 닫고를 계속 반복을 하다가 보면은 여기 접속부가 약간 헐거워지는 거죠. 헐거워지다가 보니까 얘가 중력 등에 의해서 얘가 닫히면 안 되는 상황인데도 닫혀버릴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슬금슬금 이렇게 내려와서.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가 이렇게 접속이 되면 안 되는데 접속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보호장치를 해야 되는데 그 보호장치가 뭐가 필요하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얘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자, 예전에 과거에는 이거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한자로 되어 있는 거를 그대로 한글로 옮겨서 쇠정장치라고 불렀었습니다. 쇠정장치. 오늘 글씨가 좀 개판이네요. 쇠정장치. 요렇게 이제 불렀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안 나오고 이게 일본식 표현이래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안 나오고 자물쇠장치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자물쇠장치.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이제 뒤에 문제 가지고도 이제 얘기를 한 번 더 하겠지만, 개폐기와 연결되어 있는 각종 보호시설 중 뭐가 있냐면, 전선 및 기계기구를 보호할 목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과전류 차단기가 있어요. 과전류 차단기. 과전류 차단기의 목적은 간단하죠. 일정 전류보다 이상이 되는, 즉 평상시 전류보다 이상이 되는 사고 전류가 되겠죠. 이 전류가 발생을 하면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과전류 차단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전류 차단기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실기시험에도 출제가 됩니다. 과전류 차단기 시설하는 목적 뭐 3가지를 쓰시오 뭐 이런 거.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과전류 차단기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게 뭐냐면 수용가, 우리 접지공사할 때 한번 했어요. 수용가 인입구로부터 3m 이내에 시설해야 된다. 분교회로 시설은 나중에 한 번 더 할 겁니다. 사용해야 된다. 3m 이내에 시설해야 된다. 요거 하나. 그 다음 2번째, 과전류 차단기나 퓨즈 등을 절대로 시설해서는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절대로 시설하는 데가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중성선과 접지선이에요. 자, 시험 문제로 얘기하면 이런 형식으로 나옵니다. 다음 중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할 수 있는 곳은 뭐냐? 찾아라.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사용을 할 수 없는 곳이 이제 나머지가 보기로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중성선과 접지선은 다 지워버리면 답은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이거 당연한 얘기죠. 과전류는 일정 전류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 이상의 값을 방전을 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접지에서 대지로 방전을 시켜야 되는데 접지선에다가 방전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과전류 차단기를 딱 시설을 내버리면 여기에서 떨어지는 큰 이상전류의 값이 요놈이 차단을 해버리겠죠.
열어버리겠죠, 그냥. 그럼 방전을 못 하잖아. 중성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과전류 차단기는 중성선과 접지선에는 절대로 시설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 오늘 수업의 이제 핵심, 여기 파트의 핵심은 이거예요. 퓨즈예요, 퓨즈. 퓨즈. 자, 과거에는 이제 이거를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먼저, 저압전로에서는 전격전류의 1.1배까지 견뎌야 된다. 실기시험으로도 이제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퓨즈가 이제 이렇게 이제 있을 때, 뭐 요렇게 이제 있을 때, 요 퓨즈가 10A짜리다 라고 한다면, 여기가 저압이다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 220V예요. 220V. 그러면 저압전로는 전격전류의 1.1배까지 견디기 때문에 이 퓨즈는 1.1배 해서 11A까지는 견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있었던 거고, 두 번째는 고압전로입니다. 고압전로. 자, 고압전로는 포장 퓨즈와, 이따가 다시 써드릴게요. 이거 다 지우고, 포장 퓨즈와 비포장 퓨즈로 구별을 해서 전격전류의 몇 배, 그 다음에 2배의 전로에서 몇 분 안에 용단, 요런 내용들이 들어오는 게 고압전로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표에 의한 값이에요. 예전에는 이게 과전류 차단기와 배선용 차단기로 이제 기준을 해서 과전류 차단기가 전류값이 뭐 30A 이하, 30에서 60, 60에서 100, 100에서 뭐 220, 뭐 200, 200에서 400, 400에서 600, 600 초과. 그래서 용단 시간이 뭐 60분, 60분, 120, 120, 180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규정이 약간 좀 바뀌었어요. 용단되는 전류와 불용단되는 전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바뀌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제가 이따가 문제를 가지고 할 때 표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배선용 차단기도 요 표에 의한 값이 있는데 예전에는 배선용 차단기도 하나였습니다. 뭐 30A 이하, 30에서 50, 뭐 50에서 100, 100에서 225에서 뭐 2000A까지 쫙 이제 있었었는데 얘가 이제 KC 규정으로 바뀌면서 뭐로 나오냐면 산업용과 주택용으로 이제 바뀌어서 이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얘도 좀 이따가 제가 이제 표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과거부터 나올 때는 얘는 잘 나오진 않았어요. 나오면 만약에 이 두 가지, 그 중에서 얘가 압도적으로 이제 많이 나왔고 얘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얘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요 표에 대한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고압전로를 잠깐 한번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일단 전로는 전기가 가는 길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를 우리는 포장 퓨즈와 비포장 퓨즈로 구별을 해요. 자, 포장 퓨즈하고 비포장 퓨즈는 뭐 쉽게 얘기하면 포장은 코팅시켰다라는 얘기고 비포장은 안 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누가 더 잘 견디겠어요? 당연히 코팅한 놈이 더 잘 견디겠죠. 그래서 포장 퓨즈는 전격 전류 1.3배, 비포장 퓨즈는 1.25배까지 견디고요. 이게 2배의 전로에서는 2배의 전로가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 사용하는 게 220V예요. 그러면 요 놈을 2배, 440V로 보낼 때 요거를 2배의 전로라고 이제 부른다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2배의 전로에서는 포장 퓨즈는 120분 안에 용단. 자, 여기 또 이제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용단. 용단이 뭐냐면 끊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 필라멘트라든가 이런 것이 툭 끊어지듯이 끊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비포장 퓨즈는 전격 전류 1.25배까지 견디고 2배의 전로에서 얘는 2분 안에 용단. 2분 안에 용단. 그래서 요거 찾는 문제가 우리 법규 시험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피레기 시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피레기 시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리기는 전력공학에서 이상전압과 그 방울하는 파트에서 이제 좀 얘기를 하지만 이 법령에서는 이제 출제가 됩니다. 자, 피리기는 일단 약호를 LA, 라이트닝 어레스트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고, 요 놈의 접지 도체에 대한 굵기는 6스퀘어를 기준으로 하고요. 접지선은, 접지 저항은 10ohm으로 합니다. 단, 중성점 접지, 다중접지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때, 뭐 1m 간격으로 뭐 할 때는 30ohm으로 한다. 뭐 이런 기준도 있어요. 1m 이내 시설일 때는 30ohm으로 한다. 예전에는 요거를 이제 뭐라고 불렀었냐면, 접지 전용으로 사용한다면, 이런 단어로 이제 나왔는데, 지금은 조금 좀 명칭이 수정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0ohm인데 1m 이내의 중성선을 중심으로 해서 시설을 할 때는 30ohm으로 한다. 그래서 요거를 또 이따가 또 문제 가지고 이제 좀 얘기를 할 거고요. 요 놈의 조항을 가지고 얘기할 때 피리기 시설은 341.14 규정이라고 해요. 중성점 접지용 접지국으로 사용할 때 1m의 개수는 30ohm로 한다. 참고만 하시고요. 자, 이 피리기 여기에 대한 법규에서 이제 나오는 건 뭐냐면 피리기를 어디에다가 시설해야 되느냐 뭐 요 내용인데요. 자, 제가 그림으로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만 좀 그리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제가 지금 간단하게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낙뢰가 여기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할게요. 낙뢰가 지금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투과파와 반사파에 의해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서 닿게 부시고 이쪽으로 가면 닿게 부시기 때문에 모든 고압, 특고압, 기계기구는 다 설치해야 됩니다. 모든 고압, 특고압, 기계기구 다 설치. 자, 그럼 이제 요거를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그냥 그릴게요. 모든 고압, 특고압, 기계기구 다 설치. 자, 그 다음 낙뢰가 여기 떨어질 수 있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설치했으니까 괜찮은데 이쪽 수용가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수용가 인입구에 설치. 뭐 과거에는 뭐 용량, 수전 용량과는 관계없이 무조건 설치한다. 뭐 이런 규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수용가, 인입구 설치. 그럼 여기도 이제 해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낙뢰가 여기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 떨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변전소, 인입구, 인출구 다 설치. 그 다음, 여기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발전소, 인출구, 나가는 쪽, 인출구 설치. 만약에 들어오는 게 있으면 인입구도 설치해야 되죠. 자, 그럼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고압, 특고압, 기계기구 다 설치, 수용가, 인입구 설치, 변전소, 인입구, 인출구 설치, 발전소, 인입구, 인출구 설치. 이거를 그냥 말로, 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그림으로 기억하시면 조금 편해져요. 낙뢰가 떨어졌을 때 어디를 보호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여기에요. 자, 건물이 이제 있고, 큰 건물이 있고, 전기실이 있어요. 그러면 가공전선, 투투라인이 이렇게 이제 오면 여기서 선 세 가닥이 이렇게 묶여요. 그리고 얘가 지중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갔다가 여기에서 전기실로 들어갑니다. 이때 여기에서 우리 전력에서 했던 거죠. 여기에서 사용하는 전선은 CNCV-W 60스퀘어짜리 이제 전선을 사용하게 되고 요 전선이 Y 결선용이죠. 그리고 요거를 잠깐 보여드리면 요렇게 생긴 케이블이에요. 보이시나? 요렇게 생긴 케이블이고 요게 접지용이고요. 요게 이제 방수, 워터풀의 약자. 여기에 물이 묻으면 하얀 보풀이기가 일어나면서 얘가 내벽과 외벽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도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여기에서 발생되는 열을 억제해주는 놈이 되는 거고, 요게 이제 열화 현상을 방지해주는 겁니다. 요게 CNCV-W 60스퀘어짜리 요 지중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229. 이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는 가공전선로고 여기는 지중전선로 케이블을 지금 쓰고 있는 곳, 여기에다가는 피레기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가 피레기를 시설을 해요. 물론 요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밑에다가 경환철을 갖다 또 설치해서 피레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시설을 해서 연결해서 보내는 방식도 있어요. 방식은 여러 가지예요. 자, 근데 요거만 알면 됩니다.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이 되는 곳은 피레기를 시설해야 된다. 요거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고. 자, 그래서 피레기까지 한번 쭉 한번 봤고요. 자,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호장치 시설 문제는 21번부터 총 48번까지 이제 문제가 보호장치 시설에 대한 문제가 되겠고요. 자, 21번. 고압용, 특별고압용 개폐기로 중력 등에 의해서 자연히 작동할 우려가 있는 것은 어떤 장치를 시설해야 되느냐라고 했는데, 과거에는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쇠정장치라고 이제 불렀는데 지금은 좌물쇠 장치라고 되겠죠? 4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21번 문제부터 24번까지가 이제 같은 형태의 이제 문제고, 얘를 이렇게 간략하게 했느냐, 길게 이제 썼느냐, 그 차이니까 나머지는 그냥 한 번씩만 읽어보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25번 봅니다.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전격전류가 4A인 과전류 차단기용 표준은 몇 배냐라고 했는데, 과거에는 이제 얘를 그냥 1.1배 갖고 이제 뭐 계산을 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한다라고 했죠. 표에 의한 값으로 이제 하게 되고요. 자, 지금 과전류 차단기 사용을 할 때는 요렇게 됩니다. 4A 이하부터 해갖고 이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4A 이하, 4A 초과, 뭐 16A 미만에서 쭉 나오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지금 이게 좀 화면이 이게 빛이 밝아서 이게 보이나 모르겠네요. 4A 이하 과전류 차단기라고 했으니까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고, 몇 표준은 과전류 차단기는 몇 배냐라고 이제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지금 요렇게 들어가면 1.5배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고요. 자, 만약에 용단 전류, 이게 조금, 이게 제 문제를 만든 건데 조금 문제가 좀 있네요. 불용단 전류까지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추가하세요. 불용단 전류일 때 1.5배, 용단 전류일 때는 2.1배인데 여기 지금 2.1배가 없으니까 1.5배. 자, 26번. 과전류 차단기로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전격전류가 63A일 때 불용단 전류, 이렇게 나와야지, 이렇게. 용단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63A를 초과한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죠. 여기. 그러면 시간은 120분. 그 다음에 불용단 전류는 1.25배, 1.6배. 그래서 정답이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27번. 만약에 필기 문제로 출제가 된다고 한다면 얘네들이 더 나올 확률은 좀 높다라고 봐요. 그게 뭐냐면 산업용과 그 다음에 뭐 다음 문제지만 주택용이에요. 이건 숫자가 좀 간단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얘네들은 공부를 좀 해주시고요. 자, 산업용 배선용 차단기 63A 이하입니다. 그럼 보시면 종류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63빌딩 이하냐, 63빌딩 초과냐,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외우기도 좋죠? 63빌딩. 그러면 시간은 60분, 2배, 120분. 그 다음에 부동작 전류 1.05배, 여기는 동작 전류 1.3배. 외우기도 편해요. 그래서 얘가 산업용입니다. 산업용. 그러면 정답은 60분이 되겠고요. 요거 60A 이하라고 했으니까. 초과였으면 120분이 되겠지만 이하니까. 그 다음 주택용입니다. 이번에 63A를 초과하는 주택용 배선용 차단기예요. 주택용. 부동작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보면은 63A 이하, 63A 초과. 똑같죠? 63빌딩. 그래서 1.13배.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표를 좀 외워주셔야 돼요. 자, 다음 29번. 자, 29번부터 32번까지
32번까지 퓨즈, 고압전로 퓨즈인 포장 퓨즈와 비포장 퓨즈를 얘기하는데, 자, 포장 퓨즈는 전격 전류의 1.3배, 좀 크게 적을까요? 포장 퓨즈는 전격 전류의 1.3배, 2배의 전로에서 몇 분 안에 용단? 60분 안에, 120분 안에 용단. 그 다음 비포장 퓨즈는 이거보다 약하겠죠. 1.25배, 2배의 전로에서 얘는 2분 안에 용단이라고 했어요. 자, 고압전로 포장 퓨즈는 전격 전류의 몇 배냐? 요거 얘기하는 거죠. 1.3배. 자, 30번. 자, 마찬가지입니다. 포장 퓨즈고 2배의 전류에서 계속 흘렸을 때 몇 분 안에 용단되느냐? 포장 퓨즈는 2배의 전로에서 120분 안에 용단. 4번. 자, 31번. 비포장 퓨즈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비포장 퓨즈. 몇 배의 전류에 견디느냐? 요거죠. 1.25배. 자, 비포장 퓨즈고요. 1.25배에 견뎌야 되잖아요. 그럼 몇 분 안에 용단되느냐? 2배의 전류에 몇 배의 전류로 몇 분 안에 용단되느냐? 2배의 전류로 2분 안에 용단된다. 4번 되겠죠. 얘네들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33번. 자, 33번부터 38번까지는 과전류 차단기 관련된 이제 문제인데요. 자, 과전류 차단기는 일단 수용관 인입구로부터 3m 이내에 시설해야 되고, 그리고 중성선이나 접지선에다가는 절대로 시설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용어입니다, 이제. 자, 기계기구 및 전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시설해야 되느냐? 과전류 차단기. 자, 뭐 영상변류기, 뭐 ZCT, 뭐 콘덴서형 변성기, 지락 차단기 얘네들하고는 뭐 관계 없을 거고요.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해야 된다. 자, 다음 35번. 기계기구 및 전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전류 차단기 전로를 시설할 수 있는 곳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어요. 시설할 수 있는 거. 자, 1번. 여기 중성선 들어갔죠? 중성선이나 접지선은 절대로 시설하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틀렸고. 2번. 접지 측 전선에다가 한다라고 해서 접지공사의 접지선. 그러면 얘도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전로 일부에 접지공사를 한 저압가공전선로의 접지 측 전선. 그럼 얘도 안 되겠죠. 접지 측 전선에다가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게 되면 열어버리기 때문에 방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만 바꿔서 나오기 때문에 그거만 찾으면 돼요. 중성선, 접지선에다가는 시설하면 안 된다. 요거만 찾으면 돼요. 자, 다음 39번부터 47번까지 마지막이죠. 47번까지 피레기 시설에 대한 규정입니다. 자, 피레기 시설은 어느 곳에 시설해야 되느냐 그림으로 제가 외우라고 했고요. 그리고 얘네들의 기준은 LA, 그리고 접지도체는 6스퀘어, 접지저항 10옴, 그 다음에 30옴짜리도 있었죠. 그거 얘기하는 문제입니다. 자,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에 반드시 시설해야 되는 거 피레기. 이게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자, 40번. 피레기를 시설하지 않는 곳, 시설해서는 안 되는 곳,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1번. 변전소 가공전선 인입구, 2번 수용장소 분기는 분기점, 가공전소로 접속되는 곳, 그 다음에 고압고전소는 인입구. 자, 지금 보면은 여기 인입구, 변전소 인입구니까 시설해야 되고요. 가공전선과 지중전선 된 거 시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용장소 인입구, 수용가 얘기하는 거죠. 근데 분기되는 분기점, 제가 이거 얘기한 적은 없죠. 이건 수용가 안쪽 얘기하는 거죠. 선로 자체가. 그래서 2번이 되는 겁니다. 41번. 피레기를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 나머지 3개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정답이 1번인데요.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 여기까지는 무조건 시설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근데 피보호기기가 보호 범위 내에 다른 기기가 보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굳이 하면 좋은데 굳이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나머지 3개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정답이 1번 되겠습니다. 45번. 피레기 접지도체는 몇 스퀘어냐? 6스퀘어.
46번 필액이 접지 저항값은 몇 옴이냐? 10옴. 필액이 자 여기 밑줄 끄세요. 중성점 접지용으로 1m 이상 격리하여 시설. 중성점 접지용으로 1m 이상 격리해서 시설. 이때 접지 저항은 30옴까지 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